안녕하세요. 알려주는 킴씨 알킴입니다. 오늘은 CMC 레스큐 브랜드의 로프 그랩 제품인 캡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프 그랩이란 말 그대로 로프로 잡아준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제가 이 장비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샘플을 요청해봤지만 다 사용 중이어서 구하기가 어려워 제품을 사버렸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라 부담이었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것인 만큼 부담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에 담겨서 오는데, 이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문 매뉴얼과 국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토 본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문 매뉴얼은 국내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도르래가 결합되어 홀링 시 3대1, 5대1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등간기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재원과 표기사항을 먼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재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품이 처음 봤을 때는 커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조금 나가네요. 이제 표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시면 CMC 브랜드 로고와 캡토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로프의 설치 방향이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X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 푸시 레버를 2번 작동해야 열린다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USA 메이드, 미국에서 제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UL 인증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NFPA 인증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로프 그랩으로 G타입이며 10.5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리 도르래로 G타입이며 최소 파괴 강도 36kN입니다. 그 아래는 CE 인증 로고가 있고 EN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EN12841 타입 B로 등간기에 대한 인증이며 10.5에서 11mm로 최대 20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EN567
로프 클램프에 대한 인증으로 10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EN1278 도르래에 대한 인증으로 최대 13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고 페이턴티드 특허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CMC 레스큐 캘리포니아 USA라고 간단하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르래의 강도가 나와 있는데 36kN이며 좌우로 18kN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판 안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면판 안쪽을 보면 10.5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앵커 방향이 이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낌표 되어 있는 것들은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도르래에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표기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캡토 제품은 11mm를 사용하는 이 블루 색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13mm를 사용하는 레드 색상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로프 규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간기로 사용 시 로프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로프를 결합하기 위해선 이 측면판을 열어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오픈 레버를 2번 밀어서 열어줍니다. 하나, 둘. 2번 작동해야 열리게 한 것은 오작동으로 인해 측면판이 열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측면판을 열었으면 이제 로프를 연결해 줄 건데요. 로프 그랩 부분에 연결하는 것은 안쪽에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느낌표로 로프를 연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다이어그램 잘 보시고 일직선으로 올바르게 연결해 줍니다. 앵커 방향도 항상 확인해 줍니다. 크롤 등강을 한다는 가정하에 도르래에 로프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측면판을 닫아주면 되는데요. 닫을 때도 역시 딸깍 소리가 2번 들리도록 닫아주면 됩니다. 한 번 닫게 돼도 작동은 되지만 작업 활동 시 잘못하여 열리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느낌표가 눈으로 보이기에 많이 신경 쓰이겠죠. 열려 있을 때 느낌표가 눈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2번의 소리가 들리도록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등간기로의 연결은 끝입니다. 이제 하단 홀에 카라비너를 연결하고 발 스텝과 렛야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저는 미리 카라비너에 발 스텝과 렛야드를 연결했습니다. 이 상태로 연결하시고 잠가주시면 완료입니다. 이 렛야드는 장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추락이 되지 않도록 잡아준 역할을 합니다. 렛야드는 꼭 연결하여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 스텝을 밟으면서 등강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크롤 등강이 아닌 하강기로 등강하는 방법입니다. 하강기는 로프가 한번 꺾여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로프를 들어 올리면서 등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캡토에 있는 도르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측면판을 열어 로프를 연결한 상태에서 도르래에는 하강기에서 나온 로프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측면판을 닫아줍니다. 이제 도르래에서 나온 이 로프를 당기면서 등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올라가고 당기는 겁니다. 등강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하여 쇼츠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엔 홀링 시 도르래 시스템 만드는 방법입니다. 3대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측면판을 열고 로프를 연결하고 하단에 있는 도르래에 제동장치에서 나온 로프를 연결해주면 3대1이 됩니다. 5대1 시스템도 가능한데 이것은 미리 설치한 로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도르래 사용 방법입니다. 도르래 부분도 인증이 되었기에 강도가 높습니다. 앞서 표기사항에서 알려드렸듯이 파손 강도가 36kN으로 양쪽으로 18kN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 연결 방법은 이처럼 캡토를 가로로 놓고 로프 결합 후 카라비너를 홀에 연결하여 앵커에 걸어주면 되는데, 로프를 먼저 연결하고 카라비너 연결 시 일반적인 O형 카라비너는 이처럼 연결이 어렵습니다. 로프가 결합된 하단 부분이 카라비너 게이트 열리는 폭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게이트 폭이 조금 더 큰 D형의 카라비너를 사용하거나 O형 카라비너를 사용하려면 먼저 연결하고 로프를 결합해 줘야 됩니다. 저는 D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도르래를 사용하면 됩니다. 양방향 전부 움직이기에 어느 쪽으로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앵커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앵커에 연결된 로프에 캡토를 연결하고 도르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앵커 지점에 고정된 로프에 연결을 먼저 하시고, 그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도르래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는 도르래에 표기된 파손 강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그 이유는 로프 클램프로 사용되는 캡토는 4kN이 넘게 되면 로프에서 밀리기에 밀려나기 전까지의 하중으로 제한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캡토가 로프에서 밀린다고 해서 하단에 이처럼 매듭이나 다른 장비로 밀리지 않도록 하면 로프 및 장비들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CMC에서는 로프 및 장비들이 파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적용 하중을 11kN이 넘지 않도록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엠포서와 같은 이미지 보이시죠? 장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교육받고 장력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르래 사용 시 CT 제품인 크릭과 같이 제동 도르래로는 사용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답은 안 된다입니다. CMC에서는 이 제품을 제동 도르래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만든다고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풀리고 한쪽은 제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CMC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이 무게가 실는 쪽에 무게를 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느슨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동 누르레까지 됐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CMC에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V자 홈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로프 그랩 제품은 이빨로 되어 있어 일정 하중을 넘기면 로프가 터져 버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프에 손상 없이 그냥 밀린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독일 A+A 전시회에 가서 이 CMC 담당자를 봤는데 로프에 손상이 없는 점을 가장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큰 장점이긴 하죠. 로프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캡토에 걸려있는 이 슬링은 원래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슬링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코드 슬링을 이용하여 만들면 되는데 너무 얇은 것을 사용하면 장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적당한 두께를 사용하고 이 원형이 너무 크게 되면 이 캠에 걸릴 수가 있어 작은 원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링은 무게를 버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를 달거나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테이블에서의 설명을 마치고 설치된 로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프를 미리 연결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로프에 캡토를 크롤 등강 모드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면판을 열어야겠죠. 레버를 두 번 밀어서 측면판을 열고 로프를 다이어그램대로 연결해주고 측면판을 닫아줍니다. 그림에 보시면 상단에 앵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앵커가 위쪽으로 가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연결 끝입니다. 이 상태로 로프에 고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제 하단 홀에 발스텍과 렛야드가 연결된 카라비너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까 전에 미리 연결해 놓은 카라비너를 연결했습니다. 일단 제가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크롤을 로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크롤 등강 모드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캡토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시고 이 하단 발 스텝에 발을 끼시고 밟고 일어나면 몸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등강이 되는 것입니다. 크롤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고정이 되겠죠. 이미 로프가 물려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캡토를 올려주고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크롤 등강 모드고 이 상태를 반복하시면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롤 등강은 장거리를 등강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롤 하강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롤 하강은 등강의 역순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캡토를 내려주신 상태에서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서 크롤에 걸려있는 무게를 빼주시면서 캠을 뒤로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고 멈추신 상태에서 다시 또 캡토를 내려서 스텝을 밟고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캡토를 작동하는 방법은 지금 무게가 실려 있으면은 이 캠이 이렇게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 캡토를 살짝 들어 올리면 이 캠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살짝 들어 올려서 캠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내려주시면 쉽게 내려갑니다. 손을 놓으면 다시 제동이 되겠죠? 이빨 캠이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만 열어도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또 스텝을 밟고 크롤에 걸린 무게를 빼시면서 캠을 바깥으로 밀면 내려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캠을 밀어서 내려주시면 하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하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하강기를 이용한 등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하강기에다가 로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하강기로 등강을 한다고 그러면 캡토를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서 하강기에서 나온 로프를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강이 되겠죠. 다시 또 캡토를 올리고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서 등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로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당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캡토에 있는 도르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강기에서 나온 뒤쪽 로프를 캡토 도르래에 연결해 줄 겁니다. 측면판을 열고 방향에 맞도록 로프를 연결해 주시고 측면판을 닫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캡토를 들어 올리시고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서 도르래에 나와 있는 오른쪽 로프를 당겨 주시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 올리는 것보다 당기는 게 더 쉽겠죠. 마찬가지로 반복한다면 캡토 올리고 스텝 밟고 일어나면서 당기시면 됩니다. 크롤 등강이나 크롤 하강, 하강기로 등강하는 경우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촬영 후에 쇼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강 모드를 마치고 도르래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해제하겠습니다. 도르래 모드는 일단 이 상단에 이 베이직이 앵커라고 가정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프를 미리 연결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O형 카라비너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미너를 미리 연결하시고 로프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좌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로프를 결합한 상태에서는 O형 카라비너는 연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D형 카라비너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미리 카라비너 연결해 놓고서 사용하시면 O형도 가능하시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시면 이런 D형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D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시고, 카라비너를 보시면
D형도 상단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D형이 있고, 예각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되게 좁게 되어 있는 카라비너가 있는데, 그런 카라비너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캡토에 이 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곡선이 완만한 것으로 사용하셔야 연결이 잘 되십니다. 안 그러면 카라비너가 꺾여 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앵커에 사용하지 않고 로프에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도르래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쪽은 앵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4kN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되어 버리면 캡토가 로프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4kN 이하로 사용을 하시고, 이 홀에다가 앵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강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르래 연결은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홀링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무게가 있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베이직을 이용해서 상단 부분에 앵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앵커를 만들어 주고, 무게가 연결된 제동 도르래인 마에스트로를 이 앵커에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홀링 모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캡토를 연결해서 3대1로 뒤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25kg이기 때문에 3대1로 하게 되면 약 한 8.3kg 정도 되겠죠. 이제 캡토를 연결해 줄 건데요. 캡토 연결할 때는 지금 앵커가 밑으로 가도록, 지금 무게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도록 연결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측면판을 닫지 마시고 이 당겨야 되는 로프를 도르래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캡토를 내려주면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뒤쪽 로프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면 무게가 빨리 올라옵니다. 25kg지만 한 손으로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르래를 알려드리면 1로 들어가서 1로 나오죠? 근데 여기가 움직 도르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 해서 이쪽에 지금 2의 힘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1로 나온 로프는 다시 제동 도르래를 지나 1로 바로 나옵니다. 제동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로 나와서 이 캡토에 1이 만나겠죠? 그럼 아까 움직 도르래에 있던 2와 원래의 힘이었던 1이 더해져서 3이 되어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그러면 3의 힘이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방법이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제가 5대 1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강기 쪽에 도르래 하나, 캡토 쪽에 도르래 하나 연결하시면 이제 5대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캡토에서 나온 이 로프를 하강기 쪽 도르래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캡토에 연결되어 있는 도르래에 연결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 상태는 이제 5대 1이 됩니다. 왜 5대 1인지 일단 1의 힘이 가서
1로 지나가죠. 움직도로이기 때문에 2의 힘이 캡토에 가해집니다. 다시 1로 나와서 이 고정도로를 지나 1로 내려가서 또 이 캡토 도로레를 지나면 움직도로레이기 때문에 또 2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2 더하기 2 해서 4의 힘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 다시 1로 나와서 고정도로레를 지나 다시 1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캡토를 만나서 1을 더하면 아까 2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5대 1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어렵지 않죠? 계산하실 때는 항상 로프를 따라가시면서 계산하시면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캡토를 내려놓고 들어 올리면 되는데, 지금 25kg니까 5대 1이면 약 5kg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손으로도 쉽게 올리긴 합니다. 대신 도르래의 특성상 1대 1일 때는 1m를 올리기 위해 1m만 당기면 되는데 5대 1일 때는 5m의 로프를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당길 수는 있지만 많이 당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맞게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캡토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장비를 모두 해체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캡토의 기능은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동 도르래 기능은 CMC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기에 설명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MC 레스큐 브랜드의 캡토 로프 그랩에 대한 재원, 표기사항,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힘이 됩니다.